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 머리에? 안 나올 거야 이제. 한두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다 풀었는데 그죠? 지가 웬간하면 들였을 거면 안 해. 안 튕기나 하고. 공부하신 게 교동물에 튕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들어갔다가 그죠? 나올라 그러면 안 돌아오면 이름 있잖아요. 그냥 안 돌아오면 되지. 아니, 그거는 반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용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항상 그 뼈대가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반복해가지고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네. 그러니까 껄끄러운 지문도 천천히 자주 읽으세요. 지문을. 기출문제는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출문제 지문 있잖아요. 지문을 자주 보고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 좀 기계적으로 보고. 자, 갑니다. 겸업인데 이것도 자, 겸업은 주어가 뭐죠? 그죠? 겸업은 주어가 법인입니다.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뭘까요? 상치. 그죠? 이렇게요. 일단은 뭐 순서 접어두고 6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주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 제14조에 1항에 보면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의 업종하고 2항이 경공면무거든요. 경공면무인데 주어를 확실하게 딱 구분해서 이 겸업에 제한을 받는 법인에게 허용되니까 개인에게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개업 공인중개사는 맞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공면무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무를 겸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무를 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무를 겸할 수 있다. 법인 아닌 거 이거 개인이죠. 개인의 범위 안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 2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해가지고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을 딱 보면 자 1번에 틀린 것은 그랬죠. 일단 임대관리의 밑줄을 다 끄고 임대관리 분양 대행이 나오면 대상물이 뭐죠? 상가 주택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맞겠죠. 2번 상담 이용 개발 상담 할 수 있죠. 컨설팅업입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그냥 다 그래요. 다 개공, 일반인, 의뢰인 관계없이 모두 다 아셨죠? 그럼 3번 갑니다. 중개업에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은 중개업은 일반인에게는 금지되어 있죠. 따라서 그 관련된 정보 제공도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한 밑줄을 딱 긋고 그 다음에 4번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컷 하시고 이사 도배업을 알선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알선,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관리에 밑줄 긋고 대상은 상가주택이자 이거죠. 자 2번 갑니다.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법인 자 임대업 X 바로 틀렸죠. 임대관리 관리 대행은 되는데 임대업은 불가합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 X 그죠? 거래 상담은 되는데 매매를 자체를 업을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상담은 되는데 개발업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사업계획 수행 대상인 주택에 대한 컷 자르시고 분양 대행은 범위 제한 있어 없어요? 적어요. 범위 제한 없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건축물 분양 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상가주택의 분양 대행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범위 제한 없다. 그 다음에 분양 대행의 대상물은 상가주택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창고시설 돼 안 돼?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들 그 정도. 답 찾겠죠?
그다음 3번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법인인 개공이 크다 하시고 대부업 있죠. 자, 돈 빌려주는 거. 대부업을 한 경우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예. 겸업 제한 위반 상치 이렇게. 2번 관리 대행에다가 밑줄 딱 긋고 대상물이 뭐다? 상가. 그럼 할 수 있다가 맞죠? 그 다음에 3번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경영정보, 경영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지금 중개업이겠죠? 의뢰인 대상이 돼 안 돼? 안 되죠. 4번 분양 대행에다가 밑줄 긋고 앞에 주택 맞죠? 별도의 사무소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상담입니다. 뭐에 대한 상담? 거래 동그라미 그죠? 예, 이용 개발 거래 상담 다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법인입니다. 자, 이사 도배업 나왔죠? 주거 이전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입니까? 알선입니까? 알선. 제공에다가 동그라미다 가시고 알선으로 고쳐야 되죠. 이사 도배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거지 이사 도배업을 할 수는 없어요. 자, 2번 관리업 있습니다. 임대관리. 농업용 건축물은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 창고시설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개발업이에요. 개발 상담이에요. 개발 상담입니다. 네 번째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끊으세요. 등록하지 않고 끊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끊었죠. 자, 권리분석 취득가서 밑줄 딱 끊고 밑에 뭐 적을까? 중개. 그렇죠. 중개. 권리분석 취득할수는 판례상 중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감정평가업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업무 범위. 법인인 개공은 컷.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컷.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맞죠? 하게 되면 상치죠. 그러면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랬잖아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타 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부칙상 개공은 컷 하시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컷,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경공매물 금지입니다. 그리고 대리만 못하는 게 아니라 권리분석 취득 알선 돼 안 돼? 안 돼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컷. 뒤에 있다가 오겠어요? 없다가 오겠어요? 있다죠. 왜? 경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공이 컷 하시고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분양 대행에 밑줄 껐습니까? 중개업이 아니니까. 법정 보수 제한은 어디에? 중개 대상물일 때, 중개업일 때만 적용됩니다. 5번 법인인 개공의 경우에 법인이죠. 그럼 분양 대행이 밑에다 긋고 뭐가 나와야 돼? 앞에 상가, 주택이 나와야 돼요. 그죠? 토지 분양 대행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주어를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자, 6번 업무 범위. 옳은 것은 자, 공인중개사 법령은 기업 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대상물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X.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옆에다가 적죠. 특수법인 제외라고. 특수법인은 특정 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역 농협 보십시오. 지역 농협은 뭐만 될까요? 농지만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의 업무 지역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뭐만 예외다? 부칙상 개공만 예외죠. 세 번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컷. 누구에게 등록하고?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 들어갈 자리에는 지방법원장을 넣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라.
네 번째,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다. 안 되죠. 개공일 때만 됩니다. 개공도 뭐,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에서 이 행위자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등록할 수 있는 사람도 잘 바뀌죠. 공인중개사가 나왔다가 소공이 나왔다가 부치상 개공이 나오는 경우에 틀린 질문.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업과 도배업도 영위할 수 있죠. 맞죠? 주어가 뭐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넘어갑니다. 7번, 업무지역. 원래 개공의 업무지역은 어디죠? 전국입니다. 전국. 다만 뭐만? 부칙상 개공만 예외죠. 1번, 서울특별시 각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개사무를 중개할 수 없다. 아니죠. 전국입니다. 2번, 부칙상 개공은 소공을 고용하게 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죠. 종이 줄을 따라가는 거지 주가 총을 따라가진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시도 분사무소 업무지역 전국이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이 다 어디입니까?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산광역시 갑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부칙상 개공이 부산광역시 얼구로 사무소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업무지역이 변경되지 않는다. 어디? 부산시. 5번, 부칙상 개공의 업무지역을 위반한 경우는 백과입니까? 업무등기입니까? 봐봐,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백과를 알잖아요. 표문산에 등반할 때 걔 이 손을 잡아요. 그 어디다가 지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백과가 아닌 거죠. 어떤 위반인지 모르지만 백과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 이해합니까? 그래서 딱 기준을 잡아놨는 거예요. 백과를 기억하고 1대1을 기억하고 절치를 딱 해가지고 딱 기준을 잡아놨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그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니까.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8번, 겸업입니다. 모든 개공은 컷.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업을 겸업할 수 있다. 오, 맞죠? 왜? 법인에게 허용되는 건 개인에게 되는 거니까.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법인인 개공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맞아요? X, 뭐 빼고? 부치상 경우에 경공매물을 빼야지. 예, 경공매 업무 빼고 경공매 업무 제외 이렇게요. 세 번째, 법인인 경우는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인인 경우는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따르시고 도배 이 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도배 이 사업을 알선할 수 있다. 알선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있어요. 제한 없습니다. 분양대행은 범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오른쪽,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분양대행에 밑줄 딱 긋고 주택 되죠. 연 이용개발 거래 상담 되죠. 의뢰인 의뢰에 따른 컷 자르시고 소개됩니까? 리얼 중개업에 동그라미 하시고 개공을 대상으로 한 될까요? 됩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번, 법인인 개공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누가요? 법인이. 자 기억 임대업 끊고 X죠. 임대관리 대행이지 임대업을 겸할 수는 없어요. 연 이용개발 상담 맞죠. 의뢰인 의뢰에 따른 컷 자르시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알선 그죠. 그 다음에 분양 등에 밑줄 긋고 상가 되죠. 미음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 됩니다. 맞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까지 하겠습니까? 자 갑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대답해 보십시오.
자, 고용인에 관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더라? 국토부령에 있다. 그죠? 고용인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에 관한 내용, 고용인. 고용인 종류는 뭘 말하죠?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말하는 죠. 중개보조원.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죠? 그러니까, 자, 소공따 그럼 제일 먼저 기억날 건 자격정지, 그죠?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다 들어가죠. 로스 아닌 자로서. 그리고 자, 계공, 소공을 대상으로 하느냐, 계공 등을 대상으로 하느냐,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 계공, 소공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거 인장 등록입니다. 의무. 소공이 원래 확인서는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공, 소공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어떤 게 있을까? 인장 등록,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 이게 딱 핵심이에요. 계공, 소공을 대상하는 게. 그럼 계공 등을 대상하는 게 뭘까요? 계공 등. 딱 두 개요. 금지, 비밀. 아셨죠? 금지와 비밀이 계공 등이에요. 중개보조원까지, 그죠? 포괄하는 거. 그리고 중개보조원 그러면 기억나야 될 거 두 개. 행정처분 X, 과태료 X 이렇게. 그리고 고용인을 두게 되면 고용한 때, 한때요. 설마 아직도 헷갈리진 않죠?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사전신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휴업 등. 그러니까 몰라도 일단은 할 때가 아니라 한때요. 그래서 사전, 사후 신고입니다. 그리고 고용의 경우에는 뭘 받게 하고 교육 후에, 그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용한 경우에요.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요. 고용한 경우에 업무 개시 전이라는 말 때문에 자꾸 이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업무 개시 전인데 이미 고용했어. 사무실에. 소공이 사무실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중개보조원도 있어요. 뭐 하고 있어? 놀아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해도 돼. 이해하겠죠? 근데 언제까지는 해야 돼?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무실에 그 가만히 앉아있어도 교육은 받았을까? 받았을 거예요. 그죠? 예. 교육 후. 그래서 연결해야 돼요.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다 뭐 맞출 수 있는 거지만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 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렸죠? 일치 문제. 가장 전형적인 게 일치 문제예요. A하고 B가 맞냐 안 맞냐, 행위자하고 교육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는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뭐하라? 신고해라. 그죠? 신고 안 하면 백과라고 대답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유일하게 그냥 기본적으로는 백과예요. 신고 위반은. 근데 이건 뭐라? 업무 정지 대상입니다. 왜? 고용인은 의뢰인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후 신고 됐습니까? 그리고 교육 후 업무 개시까지 10일 이내에 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추정한다. 본다. 간주죠? 그럼 어떤 게 업무상 행위다? 중개행위죠? 중개행위가 어떤 게 중개행위더라? 그죠? 외형상 객관주의다. 일단 묶어서. 외형상 객관주의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까지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공이 책임을 지는 거죠. 계공이 책임을 지면 고용인의 책임은 면제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따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러면 고용인이 계공이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고용인의 행위가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하나여, 아셨죠? 하나여 계공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혹은 계공이 고용인에게 상당한 주의와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요. 그죠? 과실 무과실.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집니다. 아셨죠?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진다. 그러면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진다 그럴 때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중개행위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의나 뭐가 있을 것?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과실, 중과실, 경과실 관계없죠? 그리고 무슨 손해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하고 고의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뭐하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거죠. 그때 뭐라고? 무과실 책임을. 그리고 고용인 행위가 행정, 형벌에 해당되면, 즉 48조의 3대 3이나 49조의 1대 1에 해당되는 형벌이면 행위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를 고용한 누구도 개공도 같이 양자를 같이 처벌하겠다가 양벌입니다. 그래서 형벌, 양벌 해서 해당 조에 규정된 그랬죠. 그러니까 고용인이 48조 위반이라면 얼마? 3천만 원. 49조는 1천만 원.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이라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죠. 이거 과실 무과실? 과실. 이건 무과실이죠. 해서 이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이건요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다 할 때 자신의 행위는 아니죠.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개공의 등록이 취소된다 해도 틀리죠. X. 그리고 고용인의 행위가 자 대표적으로 아까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금지잖아요.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위반의 경우 소공과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누가 금지 행위를 했다? 개공이 그죠? 금지 행위를 한 경우가 결과되고 그 등록을 만다 취소할 수 있다. 상치라는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 있는 소공은 자신의 위반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양벌 규정에는 면책 사유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상당한 주의와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76페이지에 보십시오. 틀린 것은 자 1번 개공은 크다 쓰고 고용한 경우도 있죠. 소공은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는 항상 그죠? 전자문서에 신고 포함해요. 포함하고 신고 안 하면 뭐랬죠? 업무 정지. 두 번째, 소공의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된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옆에 자격증 사본 X 아셨죠? 자격증 사본은 첨부 서면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째, 등록관청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뭐랬죠? 업무 정지입니다. 오른쪽, 소공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관청 허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사후신고죠. 그리고 5번, 등록관청은 소공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는 컷 줄 거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죠? 자, 다시 2번 갑니다.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용어정에 따르면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말한다.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누구다? 소공입니다. 2번, 소공은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뭐라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죠? 인장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 소공이 소공. 그러면 고민할 게 없이 탁 튀어나와야지.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소공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보조 업무도 할 수 있죠. 네 번째, 소공은 당해 중개 행위라는 경우에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의무 맞죠? 5번, 소공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다. 아니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오로지 누구? 개공.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틀릴 게 없죠? 아니, 지금 보는 동안에는 답을 알잖아요. 그럼 되지 뭐. 뭐 뒤에까지 걱정합니까? 모르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이건 이제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설명 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기본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최고예요. 자, 갑니다. 소공중개보조원의 무슨 행위는 줄거요. 업무상 행위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죠. 업무상 행위는 뭐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입니까? 해서 외형상 객관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상 행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판례가 있었죠. 뭐 횡령, 전세금 편취 뭐 이런 거요. 그런데 대표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러면 중개행위 아니야.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바로 기억하세요. 중개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라고 놓으면 이건 당사자로서 행위지 중개행위를 안 봅니다. 판례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공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무슨 손해가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개공은 관리감독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 있다. 왜? 무과실 책임이니까요. 민사 책임은 무과실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민사 무과실 책임입니다. 배상 책임이 없다. 있고 그리고 구상권 행사하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니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3번 소공이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처분? 자격 정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더라?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 그를 고용한 개공에 등록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절치가 없다는 거 말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공인계사법상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셨죠? 예, 형벌은 일반인도 적용 대상이 될까 안 될까? 형벌은 일반인도 적용 대상이 돼야 안 돼? 된다. 아셨죠? 중개보조원도 일반인이에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뭐라 그래? 중개보조원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걔가 중개보조원입니다. 4번 갑니다. 개공갑과 그 다음에 소공 개공갑 그 다음에 소 A B가 있어요. 중개보조원 B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위반했는지 몰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갑은요. 과실책임으로 민사책임 있죠. 민사책임 그 다음에 벌금이라는 형사상 책임 그 다음에 뭐요? 상취 딱 이렇게 될 거고 소공은요. 소공은 역시 과실책임이죠. 이거는 무과실이고 무과실로 민사 이거는 과실로 민사 책임을 그리고 형벌이죠. 벌금이 아니라 형벌이니까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얘는요. 예, 자격 정지 이렇게 될 거고 중개보조원은 과실로 그죠? 민사 책임을 그리고 형벌 맞죠? 까지는 가고 없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될 거야. 자, A가 중개 의뢰인에게 판단을 거르치는 금지 행위를 한 거짓말이죠. 한 경우에 A는 무슨 정지? 자격 정지. B가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는 금지 행위를 했다. B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B가 중개 의뢰인에게 고의 과실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갑과 B는 의뢰인에게 부진정 연대채무 줄 거고 맞죠?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네 번째, 갑이 중개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갑과 A는 아니죠.
그죠? 이러면 중개사무소 일 못해, 그죠? 예. 그 다음에 5번 A가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는 금지행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에 해당한다. 맞죠? 이 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대 부정이 자격 취소. 그럼 제가 두 가지는 딱 기가실했죠. 뭐? 그렇지. 시도지사 해야 한다. 아셨죠? 자, 갑니다. 5번 개공갑과 그를 고용한 중개보조원 A. 자, 을이 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지나가는 행위를 폭행한 미친놈이지. 200만 원 취업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갑은 민사상 책임이 없다. 왜요? 중개행위 아니니까. 그죠? 2번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무슨 손해를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갑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을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니죠. 그죠? 그 고용인의 책임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을이 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거래계약서에 서명만 날인한 경우 서명 및 날인만 한 경우에 등록증 대여 맞죠? 그 다음에 갑이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맞죠? 양벌 규정에는 면책사유 있다 없다? 있다. 형벌, 양벌, 벌금 해가지고 연결 고려하시고 5번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갑이 중개 의뢰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넘어가고. 자, 6번 개공갑과 그 고용한 소공 A가 있고 A가 미등기 전매 준비했죠. 2입니다. 검지 가운데 2입니다. 2. 그러면 딱 주고 똑같아요. 이제 2니까 소공 형벌만 바꾸면 돼. 뭐? 내용이. 자, A는 탈법 목적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것을 이유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죠? 금지니까. 2번 갑은 이 법자 15조 2항에 따라 갑 본인이 탈법적 목적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것으로 어제되므로 등록이 뭐다? 취소될 수 있다. 맞죠? A가 위 행위로 인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정지는 받겠죠. 왜? 격기 사유니까. 근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A가 위 행위를 이유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이 법에 위반해서 뭐 받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징역형은 성은 없죠. 또 갑이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개공 자신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7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격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도 고용인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아니고 딱 조문대로 하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죠? 조문에 뭐라 했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이렇게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는다. 이렇게 선고받는다. 년 기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감경의 규정은 없죠. 면제지 그냥 면책. 디귿 이 법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추정 간주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 의뢰인은 개공과 고용인에게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공동으로 같은 말이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8번
개공갑 중개보조원 의뢰 과실로 의뢰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자, 1번 갑은 중개사무소 등록 이전에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 이전의 줄을 닦으세요. 보정은 등록 후 보정이에요, 보정 후 등록이에요? 등록 후 보정이니까 틀렸죠? 보정 방법 몇 개 있더라? 3개. 다음에 2번 의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 맞나요? 그죠? 갑은 의뢰 모든 행위입니까? 중개행위입니까? 중개행위입니다.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병은 선택, 공동, 순차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고용인 신고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답 보이시죠? 자, 1번 소공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중개보조원과 자격은 일치하지 않죠. 자격 확인 요청은 중개보조원 아니면 소공입니다. 3번 중개보조원의 밑줄 닦으시고 실무교육입니까? 직무교육입니까? 직무교육입니다. 이런 일치 문제가 대다수예요.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네 번째 개공은 소공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10일. 보통 우리는 천천히라는 의미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을 소공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첨부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계없이 자격 확인 요청은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개공갑이 소공 의리 중개 업무를 하면서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자 거짓된 은행 줄을 끊고 거짓된 은행은 금지행위죠. 금지행위고 몇 대 몇? 1대 1입니다. 자, 요거 전형적인 문제 1번 의뢰 행위는 의리 누구요? 소공이죠. 소공은 뭐가 튀어나와야 돼? 자격 정지가 튀어나와야 되죠. 2번 이거 금지 가운데 1대1 3대3 1대1이니까 2번도 맞죠. 3번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금지 상치니까. 네 번째 의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의뢰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아니죠. 양벌 규정에는 면책 사유 있다 없다? 있다.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하겠습니까? 자,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성명 표기로 가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은 몇 개 있을까요? 두 개 있죠. 그러면 사무소 명칭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100과 그러니까 금지 가운데 자 사무소 명칭과 성명 표기 그랬는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사무소 명칭은 두 개 있습니다. 뭐하고 부동산 중개 그래가지고 두 개가 있죠.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부동산 중개 두 가지가 있고 이 사무소 명칭을 누가 쓰느냐 따라 달라요. 개공이 사용했을 때와 개공이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위반했을 때 이때는 문자 관련 위반이 되죠. 제재는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간판은 철거하여야 한답니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렇게 다 이어져요. 그럼 개공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게 되면 이거는요 유사 명칭입니다. 절치와 1대1 이항이 상치와 1대1은
정임금이 그랬고 형벌만 유비표 유사명칭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1대 1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사무소 명칭하고 같이 묶어보는 게 두 개 더 있죠. 문자 관련 위반이라 할 때 사무소 명칭하고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는 다르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5개 광고물은 뭐죠? 간판. 간판에는 뭘 표기해라?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법인은 대표, 분사무소는 책임자, 개공은 공인중개사 성명이죠. 그 성명을 표기하는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은 설치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고 의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칙상 개공 있죠.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말고 뭐에 한해서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문자 관련 위반이고 제재는 100과 간판 철거하는 사유가 몇 개? 요거요. 근데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사무소 이전이죠.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그 다음에 업을 때려쳤을 때 폐업했을 때 휴업 아닙니다. 폐업했을 때 그리고 뭐다? 등록의 취소라는 처분을 받았을 때 간판을 철거한다. 간판 철거의 근거법은요. 행정 대집행법.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무소 명칭과 5개 광고물 성명 표기까지. 자, 보시면 1번 공인중개사법 명칭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몇 개? 2개 다 써야 되죠. 2개 다 쓸 수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옆에다가 적죠. 문자 동그라미 하시고 뭐 백과입니다. 백과. 두 번째 부칙상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문자 동그라미 하시고 제재는 백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개공 아닌 자는 커다시고 사용하면 유사명칭이죠. 유 동그라미 하시고 몇 대 몇이다? 1대1 형벌만 1대1. 5번 부칙상의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개공이잖아요. 그죠? 개공이니까 제재는 백과입니다. 넘어가고 2번입니다. 명칭 성명 표기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모든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누구 빼고? 부칙상 개공 빼고 2번 무슨 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 됐죠? 유사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등록을 안 했다면 뭐라고? 유사 명칭 하셨죠? 제재하겠죠. 몇 대 몇? 1대1.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5개 광고물에 법인의 대표자 성명과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함께. 자, 분사무소가 나오면 누구? 책임자. 뭐가 걸려있죠? 필정. 분사무소 이전할 때 뭘 제출할까요? 등록증이에요? 필정이에요? 필정하고 마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 관청은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규정에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 명령 없이 곧바로 철거명하고 아셨죠?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서 뭐한다? 대집행할 수 있답니다. 5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있어요. 시험 합격하시면 명함을 만들어. 공인중개사 김안무개, 공인중개사 이호선 이렇게. 그죠? 딱 전화번호만 적고 아무것도 적지 말고 깔끔하게. 그죠? 그것도 금박을 넣어요. 이왕이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금박을 넣어야 돼. 딱 편하게. 그죠? 하얀 데다가. 명함을 받아오면, 그죠? 구구절절히 사연이 많아요. 뭐도 하고, 바르기 살기 운동회, 조기 축구회, 어디 조기 축구 회장부터 해가지고, 그거 구구절절 왜 적노? 그거.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나이 든 표시가 나는 거예요.
왜? 살아온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인정받고 싶고. 다 쓸데없는 거야, 그죠? 지가 지를 인정 못하니까 그러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았죠? 하얀 데다가 딱 금박으로 이호선 딱 전화번호 해가지고. 예. 다음에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면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명함을, 금방 명함을. 자, 주문을 위하는 게 주문을 하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중개사무 등록 아니야 하는 사람 쓰면 안 되죠? 예.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등록을 하면 개공이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많은 사람이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죠. 넘어가고. 3번, 표시광고.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런데 요거처럼 사무소 명칭처럼 표시광고도 달라요. 그죠? 자, 표시광고 관련 위반에 이건 뭐예요? 표시광고 이거요. 명시의무예요. 표시광고 명시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럼 제재는 백과입니다. 이때 표하고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의 표시광고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이건 개공 아닌 사람 말 그대로 광고했을 때 이럴 때 이건 몇 대 몇? 1대1 유비표 할 때 표입니다. 그러면 명시해야 되죠. 뭘? 개공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승목. 이 등록 번호 있죠. 요게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간판 철거해야 되는 사유. 이전 기억에 이전 동그라미, 니언의 폐업 동그라미, 리얼의 등록 취소 처분 동그라미, 미엄 업무 정지 처분 없어요. 그죠? 디귿하고 뭐하고 미엄이 사유가 돼야 안 돼. 철거해야 하는 경우는 이거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전했을 때, 폐업했을 때, 등록 취소 처분 받았을 때 넘어갑니다. 5번에 법령 틀린 것은 소공은 자격증 문본을 게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등자보본은 누구에게 주어진 의무다? 개공에게. 예, 개공에게. 이번 개공 아닌 자는 컷. 표시광고 하면 안 되죠. 표 동그라미 하시고 몇 대 몇? 1대1. 3번 개공이 컷 하시고 역시 표 동그라미 하시고 백화죠. 명시의무의. 네 번째 개공은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5번 등록관청 간판 철거를 개공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법에 근거해서 행정대집행법. 자, 6번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명칭이 두 개 다 쓸 수 있죠.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하면 백과입니다. 두 번째 법인인 개공이 컷하시고 분사무소의 옥상 간판이죠. 분사무소입니다. 그럼 책임자가 나와야 돼? 대표가 나와야 돼? 책임자가 나와야 돼요.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컷하시고 공유사 명칭 썼죠? 이거 뭐야? 유사 명칭입니다. 몇 대 몇? 1대1.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개인인 개공은 컷. 누구예요? 자격 없는 개인. 개공이니까 부칙상 개공입니다.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사용하게 되면 백과입니다. 개공이니까 일단은.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죠. 왜? 공인중개사니까요. 오른쪽 7번 틀린 것은 법인인 개공은 둘 다 쓸 수 있죠. 위반하면 백과입니다. 2번 개공은 컷하시고 옥외 광고물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죠. 세 번째 개공이 설치한 옥외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예요, 성명이에요? 성명입니다. 네 번째 개공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는 표시광고 하면 안 되죠. 하면 1대1 넘겨봅니다. 자, 사무소 명칭 표시광고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컷 하시고
등록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등록해야만 개공입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죠. 필요 있죠. 해야 되죠. 세 번째, 부치상 개공은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면 백과. 네 번째,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행정대집행할 수 없다. 철거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죠. 5번, 법인인 개공이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대표자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해야 되죠. 법인이니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개공 성명인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 분사무소라면 책임자 하셨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다 마스터했습니까? 혹여라도 읽으실 때 껄끄러웠던 그 지문들은 꼭 체크하시고 하셨죠? 집에 가서 한 개당 10번은 읽어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